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박석순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연휴가 좀 길었어요? 예. 연휴 때 뭐 하셨어요? 연휴 때 뭐 밀렸던 일도 좀 하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산에도 한번 다녀오고. 예. 아니 학교는 또 학교에도 좀 나가서 연휴에 학교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많아요. 학교 나가서 뭐 하셨어요? 그동안 밀렸던 뭐 책 같은 것들 좀 정리하고 책 좀 읽을 것도 책을 있고. 쓰는 것도 있습니까? 예, 쓰는 것도 어떤 있고. 게 있습니까? 지금 하나는 저걸 하고 있지. 수질 관리 분야에 우리나라 이 통계가 너무 안 돼 가지고 말입니다. 예. 지금 보십시오. 4대강 이걸 해놓고 나서도 제대로 통계도 못 내고 또 그걸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학교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보충해 가지고 예. 교과서 좀 사실 쓰고. 4대강 같은 거 가르치는 게 환경공학, 환경학 쪽에 제일 중요한 건데 중요하죠. 예. 지금은 시민단체들이 또는 반대 운동가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자기 멋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한테 속이고 그렇죠. 거짓말하고 근데 공갈하고. 본인들도 제가 볼 때는 잘 모르는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본인들도 있습니다. 전혀 이제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나라 4대강 문제의 기본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에 있는 분들이 과연 선진국은 어떻게 강을 관리하느냐. 예, 그걸 잘 모른다.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 뭐 강은 건드리면 안 된다. 강은 계속해서 생명 줄이고 환경 근본주의자들의 문제죠, 그게. 예, 지금 뭐 원전 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그렇죠. 붙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셀린버그인가는 그 일단의 그 스티븐 핑크 예. 또 누구더라 뭐 누가 뭐 굉장히 누구죠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번에 제임스 한센, 마이클 셀렌버그, 게리 캐리 이마누엘, 뭐 스티븐 핑크, 리처드 로즈. 예? 저도 그 원전 이거를 뭐 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 배웠구나.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그런 내용들을 쉽게 말입니다. 일반인들한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지금 우리가 일반인들하고 과학과 일반인들의 격차가 너무 심한 거죠. 그죠. 그 이유 또 언론들이 중간에서 자꾸 그렇죠. 구체를 시키는 거. 예. 아니 여기도 보면 지금 뭐라고 써놨느냐면 반원전 단체들이 한국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맞아요. 명백한 거짓 주장들을 되풀이하고 있다. 근데 이제 언론에 있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4대강 이 과정을 쭉 보니까 이분들도 알면은 바르게 서는데 잘 모르고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언론의 속성이 뭔가 하면 저거잖아요. 좀 뭔가 이슈를 만들어야지 이게 이제 뭐 신문도 읽히고 아니 지금 방송도 우리가 우리 요즘 어디를 가더라도 정상적인 얘기를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된 게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도 무슨 모임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왜 추미애가 뭐 땅 가지고 국유화가 좋다 뭐 이런 따위 얘기해서 문재인이나 추미애 같은 분들이 진짜로 저렇게 믿는 건지 아니면 뭔가 뭐 표를 위해서 그냥 정치인으로서 그냥 해보는 얘기인지 정말 궁금하다. 아마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이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확실하게 모르면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게 완전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과학도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 몸은 완전히 옛날 몸이죠. 우리 머리는 옛날 머리죠. 그게 그렇군요. 문제예요. 오늘 제게 주신 타이틀이 수돗물은 에이즈를 싫어합니다. 수돗물하고 에이즈하고 무슨 관련이 너무 많이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목을 오늘 한번 올려보십시오. 제목을 처음에는 제가 조금 이렇게 보실 분들이 좀 관심을 있게 보기 위해 가지고 수돗물은 동성애자를 싫어해 이렇게 하려고 하다니까 에이즈는 이게 동성애자만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이즈를 싫어해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수돗물 말씀드렸지만은 수돗물의 또 다른 문제점이 이게 좀 우리나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이제 좀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지적하려고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먼저 왜 그러면은 수돗물은 에이즈를 싫어하는지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93년도 4월 달에 예. 미국의 위스콘신주 93년 같으면 그렇게 옛날도 아닙니다. 20세기 말이지 거의 뭐. 예. 그게 여기에 보면은 20세기에 최악의 수돗물 사고가 나타났어요. 일어났어요. 이 보면은 어딘가 하면은 밀워키라는 데가 오대영 미치군요. 바로 오데오의 미시간호, 미시간호 바로 밑에. 시카고 바로 위에. 옆에. 아주 그 위스콘신주에서는 저게 제일 상업 도시고 예. 큰 도시지요. 바로 여기죠. 여기 보면 밀워키가 생각보다 저게 말입니다. 저게 밀워키의 이제 마크인데 저기가 항구 도시예요. 예. 5대호로 배가 돌아가지고 항구 도시고 또 굉장히 물이 좋아가지고 옛날부터 저기에 맥주 있잖아요. 예. 맥주를 거기 호프 저기 걸려 있죠. 맥주도 만들고 이런 데인데 물이 좋기로 유명한 저 도시에 예. 미국에서 20세기 최악의 수돗물 사고가 일어났어요. 예. 그 사고가 어떤가 하면 이런 사고입니다. 93년도 4월 3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여기 이 자료가 뭔가 하면은 여기 이렇게 쭉쭉 아래 위로 꺼졌는 저 검은 뭔가 하면은 그날 그 소화기병 때문에 뭐 이 설사병 이런 것 때문에 병원을 찾아온 방문한 사람 10만 명단 건데 갑자기 보면은 이 4월 3일에 말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늘어났고 또 보니까 이제 설사병 치료약을 써야 되는데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설사병 약이 다 떨어지는 거죠. 떨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몰려. 환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 이제 보니까 그때 나타난 게 뭔가 하면 수돗물의 탁도가 저 터비디티라는 게 탁도예요. 탁도가 이제 3월 26일 예. 저게 좀 올라갔는데 나중에 원인은 모르겠지만 이게 분명히 수돗물 때문에 그렇다. 그 4일 뒤에 이 수돗물로 인한 질병이라고 공포를 한 거죠. 그렇군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걸 한 거죠. 4일 뒤에 뭐 있느냐. 원인 불명인데 일단 수돗물을 끓여 먹어라. 저 보면은 시장이 발표를 했군요. 예, 저기 보면 저게 이제 그때 나왔던 신문에 보면은 보일 워터 물을 끓여라. 보일 워터. 예, 그 시장이 그런 식으로 공포를 하고 원인은 뒤에 밝히는 거죠. 근데 질병 기간이 보면은 한 3월 28일부터 4월 24일 거의 한 달 조금 안 되게 예. 계속 저런 병이 생긴 거죠. 생겼는데 이게 왜냐 이제 보면은 밀워키 시는 한 인구가 한 160만 정도 됩니다. 예. 근데 두 개의 정수장에서 이제 물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시간 허물을 빨아들이는 거군요. 그렇죠. 인테이크 해가지고 정수해서 예. 수돗물로 뿌리는군요. 그렇죠. 예. 여기에 이제 밀워키 사건을 정리한 이 슬라이드입니다. 이거 보면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Waterborne disease 디지즈고. outbreak in documented U.S. history. 예. 그리고 한 정수장에서 나온 물, 저게 바로 남부 정수장에서 나온 물, 저게 문제가 되는데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조금 정리를 했는데 뭔가 하면은 이 사고 정수장, 남부 정수장 구역에 88만이 거주했는데 예. 거기에 수돗물을 먹은 사람의 한 52%가 감염이 된 거죠. 상당히 높은 정도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가볍게 그냥 식욕 부진 정도로 해가지고 면역이 이제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그 중에 40만 같은 건 엄청난 사람이죠. 예. 40만이 심각한 증상, 거의 뭐 88만에 그렇죠. 절반 조금 못 미치는. 그렇죠. 거기다가 4,400여 명이 입원을 치료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거죠. 그 중에 뭔가 하면 109명이 죽었어요. 기어이. 예. 이 죽음은 뭐 짧은 시간에 죽은 겁니까? 아니면 뭐. 좀 지나면서 이제. 예. 지금 지나면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의 절반이 에이즈 환자예요. 하하. 그래서 제목이 에이즈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밀워키 에이즈 환자 30%가 죽었다. 그렇죠. 참. 그 밀워키에는 환자도 많기도 많았군요. 저 사건 나면서 거의 한 50몇 명이 에이즈 환자였는데 그 50몇 명이 밀워키의 에이즈 환자 한 20-30%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 에이즈 환자는 한 400명 되는군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기서 200명 정도 되는군요. 예. 예. 이 경제적인 2주 후에 이게 그걸 했어요. 원인을 규명한 거죠. 보니까 수돗물에 크립토스프리디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우리가 흔히 병을 일으키는 게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원생동물이 있고 박테리아가 있고 바이러스가 있는데 예. 이게 원생동물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이게 수돗물에
있었던 거지. 이거는 있었는데 염소로 죽지 않은 모양이죠.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보시네. 염소로 안 죽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특이한 게 보면은 말이에요. 이게 조건이 나쁘면은 포자를 형성한다 해가지고 계란 껍질물로 사버리는 거지. 이게. 계란 껍질물로 사가지고 그게 포자 형성 원생동물이고 설사병을 유발하는데 면역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 치유가 되는 거죠. 그 또 면역이 약한 사람은 이게 사망까지 가는 거죠. 아, 에이즈가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사망이군요. 면역 결핍증이니까. 예, 그때 죽은 사람 반이 에이즈고 또 반은 나이 많은 사람들, 또 항암 치료받는 사람들, 올커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죽은 거 죽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저겁니다. 이 정수장에 정수 처리 과정에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수장은 정상 가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원형 원생동물 크립토스포리디움이라는 거는 정수 과정에서는 걸러지지 않군요. 정수 과정에서 살아남았는 거지. 그러니까 저 박테리아는 일부는 걸러진 건가요? 그렇죠. 일부는 그 박테리아는 다 죽었는데 아주 독특한 저런 게 이제 있는데 저게 왜냐하면은 원수에 사용 원수라 해가지고 호수물이죠. 예. 호수물에 축산 폐수가 들어온 거죠. 허허. 그리고 원생동물은 염소 소독에 껍질을 뒤집어 쓰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게 보면은 남부 정수장하고 북부 정수장에 그 처리한 물이에요. 물에 보니까 남부 정수장 갑자기 저렇게 탁도가 올라간 거죠. 저게 살아남아가지고 살아남으면 뭔가 미생물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살아남으면은 다른 조건이 되면은 번식을 한다니까요. 예. 그게 미생물의 특징이에요. 저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그 뒤에 뭔가 서던 플랜트 클로즈드 저기 정수장에 문제 있으니까 남부 정수장 아예 문을 닫았고. 문을 닫았거든요. 일시겠죠, 물론. 그렇지 일시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뭐 그 미러키에서 170만 달러를 의료비로 쓰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일하러 못 가고 하니까 이제 일을 못 하고 하니까 손실이 있고. 6,46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먹는 샘물 사용이 급증한 거죠. 근데 이게 미국에서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90년대 이럴 때만 해도 먹는 샘물을 그렇게 많이 안 먹었다는 거죠. 예. 물론 일부 먹었지만은 원래 저게 저 슬라이드가 보면 보십시오. 바틀드 워러. 미국의 생수인데 미국은 생수를 바틀드 워러라 그러는 거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쟤들은 왜 바틀드 워러라 하냐면 미국에서 파는 먹는 샘물은 말이에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반이 뭐냐? 수돗물을 회사에서 정수해가지고 병에 넣어 팝니다. 아마 미국 가서 이래 우리가 먹는 샘물이라고 사면은 그 중에 상당히 몇 브랜드는 수돗물을 다시 처리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되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수돗물을 다시 정수해가지고 병에 담아가지고 파는 거는 불법이에요. 그냥 그 아리소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저거는 아리소. 저거 홍보용이죠. 비판매용이죠. 아, 그렇습니까? 비판매용이에요. 우리나라는 그게 불법되는데 미국은 그래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이걸 그냥 그 스프링 워러 뭐 미네랄 워러라는 말도 쓰는데 예. 전체적인 것은 뭐 바틀드 워러라고 씁니다. 병수라. 바틀드 워러고 스프링 워터 같으면 말 그대로 그렇죠. 샘에서 나와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 미국에 두 가지가 뭐 스프링 워러가 있고 스프링 워러 또는 미네랄 워러가 있고 나머지는 뭔가 하면은 탭 워러예요. 탭 워러를 수돗물을 병에 담아 파는 거죠. 반응 저거예요. 그래야 바틀드 워러인데 이 바틀드 워러가 유럽에서는 이게 일찍부터 많이 먹었다는 거죠. 먹었고 또 왜냐하면은 유럽에 물이 별로 안 좋아요. 석회에서 암미령도 많고 그다음에 유럽 사람들이 이 스파클링 워러 이렇게 그 뭐야 안에 그 가스 있는데 그게 좋아하는 그 때문에 많이 먹었는데 밑에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 사건 나고 아주 휴지 브레이크. 그러네. 엄청나게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 나고 뭐 했느냐? 바로 이 에이즈 환자들이 시위를 한 거죠. 타겟을 CTO로 둘러 막 그냥 데모도 하고 간 거죠. 이 에이즈 환자 대규모 수위. 아니 상당히 뭐라고 시위를 한 거예요? 그 물을 그 시에서 사람 죽는 물을 줬으니까 그 시위를 하는 거죠. 그 중에 또 많은 그게 에이즈 환자에 많은 게 동성애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기 액트 오브 밀워키 하면서 저런 시위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뭔가 밀워키 시의 이 상수 처리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예. 정수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밀워키에 들어오는 이 저기 세 개의 강이 있어요. 세 개의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밀워키 시에서 나오는 이 하수 처리장이 저기 있어요. 예. 저렇게 이제 또 모아가 하수 처리를 하고 또 하나가 뭐냐? 밀워키 시도 우리 서울하고 똑같이 함유식 하수가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땅 속에는 물길이 세 개 있습니다. 하나는 먹는 물 지나가는 파이프가 있고 하나는 빗물 지나가는 파이프가 있고 하나는 우리 생활 하수가 지나가는 파이프가 있거든요. 예. 근데 함유식은 뭐냐? 이 빗물이 지나가는 거하고 하수가 지나가는 것이 합쳐져 있다고요. 예. 그 비가 안 올 때는 구분이 안 된다 이거죠. 똑같이 합쳐졌죠. 예, 옛날부터 한 구멍으로 들어간다. 한 구멍으로. 그 옛날 오래된 도시들, 로마, 뉴욕, 뭐 서울, 워싱턴 D.C. 뭐 말하자면 자연 도시. 예. 그런 도시들. 근데 이게 뭔가면은 근데 비가 안 오면은 하수만 가지요. 근데 비가 오면은 우수하고 하수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 하수 처리장에서 모든 걸 다 못 처리해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생활하수에 상당히 많은 양이 그냥 강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죠. 그 비가 올 때가 수질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함유식 하수 강고로 저렇게 돼 있고 말입니다. 여기 두 곳에서 위에는 그 북부 정수장, 아래 요게 바로 남부 정수장인데 여기에 물을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사고 난 거죠. 예. 근데 왜 또 그러냐 하면은 위스콘신 주가 말입니다. 낙농업이 발달합니다. 예. 근데 위스콘신 주 가보시면은 지금은 저는 여러 번 가봤는데 가보면은 위스콘신 주가 낙농업이 발달해가지고 미국에서 말입니다. 그 차 번호판 그 치즈 색깔이에요. 그만큼 그 낙농업이 발달한데 와이오밍 이런 데는 소를 키워가지고 소고기를 파는 데고 저기는 뭔가 하면 치즈라든지 우유 제품 이런 걸 파는데 그래서 낙농업이 상당히 발달되고 강 상류에 이제 축산업 방목도 하고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사고 바로 직전에 집중호우가 내린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 저기에서 다 씻겨 내려오고 또 저기 합류식이니까 저기 들어온 거죠. 들어오고 또 저때쯤 돼가지고 3월 말 4월 초가 뭔가면은 저 지역에 해빙 얼음이 녹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강 상류에 도살장도 있고 뭐 하수 처리장 겨우내내 얼어있던 똥오줌이 그 목장 같은 데서 막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돌아가지고 돼 있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원인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고가 나니까 위스콘신주 여기서도 이 보십시오. 정수 처림을 강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 뭔가 이게 뭐 오존 전처리, 오존으로 가지고 이제 살균을 일부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생물막 예과를 해가지고 일종의 활성탄 비슷한 거예요. 일종의 그 탄 같은 거 코어가 돼 있죠. 저걸 넣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원형 생물을 막기 위한 거고. 그렇죠. 저런 걸 이제 강화를 했지만은 여전히 여기에 취수 지점 문제로 이 사고 위험이 있는 거죠. 그 근본적으로 상류의 축산, 뭐 낙농 이런 것이 원인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뭐 팔당이라든지 낙동강이라든지 대전의 저 대청호라든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근데 수돗물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은 문제가 있더라도 아마 서울에도 설사병 걸린 사람 많으네. 근데 설사병에 걸리면은 우리가 모르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어제 무슨 밥 잘 먹어서 설사가 나는 건지 이게 무슨 술 잘 먹어서 그런 건지 물 잘 먹어서 그런지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지. 그 우리나라 자료는 제가 없는데 미국의 그 센터 포 디지즈 컨트롤 우리나라 가면 질병관리본부지. 거기 자료 보면은 미국에서도 설사병의 30%는 원인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 충분히 저게 이제 큰 사고니까 저게 나타난 거지. 작은 문제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수돗물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저런 거라는 거죠.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말이에요. 이 밀워키하고 아주 짝퉁 같은 도시가 뭐냐. 지난번에 제가 잠시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건 반대편에 있는 거군요. 아니, 여기 보면은 밀워키하고 시카고예요. 아, 시카고. 시카고 바로 위에 밀워키 있거든요. 근데 시카고에서는 벌써 100년 전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나요? 취수를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한번 일어났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카고도 똑같이 말이에요.
바로 미시간 호수의 물을 먹고 미시간 호수의 물을 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85년도도 86년 사이에 인구 그 당시에 시카고가 100만 도시였는데 9만이 죽었고 엄청나게 죽은 거죠. 엄청나군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거는 뭔가 하면 소독도 못했죠. 소독도 안 하고 먹을 시절이니까 저만큼 죽었는데 염소 이전 시대입니다. 이전 시대. 예. 근데 이거는 재밌는 게 시카고라는 도시가 지난번에 제가 잠시 한강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 드렸는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호수가 가까이에는 비가 내리면 호수로 가고 예. 저 선 있죠, 저 선. 예. 점선. 저걸 따라가 뭔가 하면 저쪽에 비가 내리면 미시시피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지. 저게 무슨 산맥이 있구나. 작은 높이가 이렇게 예, 돼가지고. 분수령이. 분수령 비슷한 거지. 예. 그런데 시카고는 그 당시에 뭐 있느냐? 물을 빼버린 거죠. 시카고에 그래가지고 생긴 게 뭔가 하면은 그 시카고 운하를 저런 식으로 착공을 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한강 이야기하면서 잠시 말씀드린 시카고에 CSSC라 해가지고 시카고 세니터리, 시카고 위생 및 배도 다니고 위생을 위해가 절로 다 뺏는 거예요. 저 두 강을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카고는 대책을 했는데 예. 밀워키는 결국은 저렇게 계속 하다가 또 사고를 한번 당한 거죠. 예. 저런 게 굉장히 위험하게 남아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강 한번 보십시오. 한강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강 보였어요. 지금 저 보면은 팔당. 한강이구나. 예. 팔당 잠실 수중보 위쪽이군요. 지금 팔당에 비 오면은 저래요, 저게. 지구 왼쪽에 구이, 자양 뭐 이거는 치수장이죠. 또 하나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왕숙천인데 예. 왕숙천에서 저런 물이 내려와요. 저 왼쪽 검은 겁니까? 예. 저런 물이 내려오는데 왕숙천은 아직도 저런 모양이죠. 저렇게 내려와 가지고 구이, 자양, 암사 이게 풍납이 서울에서 먹는 거고 나머지 보면 일산도 가고 뭐 인천도 가고 성남시도 가고 하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나마 제일 좋다는 상수원이 이 팔당 이쪽이 예, 한강인데 예. 비 오면은 상당히 위험이 있는 거지 지금. 근데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 그래도 서울시에서 정수장에서 이제 제대로 관리를 하는데 항상 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저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 팔당 상수원 위쪽에 보면은 노연 그 꽃같이 되어 있는 게 전부 뭐냐 하면은 전부 다 10,000톤 이상의 하우스 처리장이에요. 저 위에 굉장히 많은 하우스 처리장이 있습니다. 있고 참. 팔당 위에 말이에요. 뭐가 있느냐? 축산도 상당해요. 이 소 한 마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사람 30배다. 똥오줌이? 예. 사람 30배. 분뇨가. 근데 지금 저기 그 횡성 뭐 이런 데는 한우 굉장히 키우잖아요. 그렇죠. 횡성 같은 데는 좀 팔당보다는 좀 더 위지요. 남한강 쪽으로 들어가겠지. 예, 위고 지금 저기에 광주역에 인접해가지고는 일부 돼지 뭐 축산 좀 있습니다. 축산도 생각보다도 자료가 옛날에는 제가 갖고 있었던 자료가 있는데 최근 자료가 없는데 보면은 상당히 많은 축산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하느냐 바로 이 팔당에서 물을 뽑아오잖아요. 예. 그 지난번에 제가 한강이 말씀드리면서 한강이 굉장히 고비용이고 왜냐하면 굉장히 저 밑에 전부 다 지금 뭐 전부 규제를 하잖아요.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이러면서 규제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고 또 위험한 거죠. 그 저게 뭐 무슨 나쁜 화학물질로 들어간다. 지금 수도권에 공급이 힘든 거지. 힘들고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축산 때문에 비 올 때 이 쓰레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비 올 때 이 특히 수돗물에 똑같은 거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하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수원을 북한강으로 옮기고 그 위에 있는 유역을 변경을 하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외국 모양으로 간접 치수라 해가지고 강가에 우모를 판다든지 아니면은 지하수를 보충해가지고 쓴다든지 이런 방법들. 그 다음에 또 식수 전용 저수지라 해가지고 일부 지금 보령댐 모양으로 처리해가지고 저수지에 계속 집어넣으면서 그 물을 다시 쓰는 방법이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이 4대강 사업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이게 지금 낙동강, 한강, 금강 이런 등등의 말입니다. 예. 먹는 물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죠. 지금 거의 많은 사람들의 이제 4대강 사업 끝나고 나서 얘기가, 저걸 좀 가인 개발했대요. 뭔가 하면은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을 지나갈 때 강가에 있잖아요. 강변에 그 공원 있잖아요. 둔치. 예. 둔치 개발을 지자체들이 원했던 거죠. 예. 자기 지역 지나간다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러고는 안 쓰는 게 많다는 거죠. 차라리 그런데 비용을 적게 하고 말입니다. 저 식수 대책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먹는 물 문제거든요. 예. 그 먹는 물 문제 대책을 좀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예. 지금 상당히 위험하고 또 하나 이 보십시오. 지난번에 보여드린 낙동강 보십시오. 곳곳에 지금 축산이 있다고요. 낙동강도 이런데 여기다가 지금 현재 다 물 가져가지고 하거든요. 그 여기도 비가 오면은 지금 저는 크립토스프리디움 원생동물 저거는 말이에요. 지금과 같은 이 정수 방법으로는 굉장히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잘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 축산 폐수 유입하는 곳이 있는 데는 저런 문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염두에 둬야 되고 또 원생동물이 보십시오. 염소 소독에 살아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계란 껍질 모양으로 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취수원들이 그렇고 정수시설 자체가 여전히 지금 저 문제는 아직 염소로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한강 속에도 축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네요. 제가 이번에 연휴 때 지리산을 갔다 왔어요. 근데 지리산 쭉 이제 한 30 몇 킬로 이제 쭉 이제 백무동으로 가 천왕봉을 들렀다가 노고단으로 떨어지는 이제 보통 반대로 가는데 저는 그 이제 반대로 쭉 돌아서 들었는데 다 좋은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가 이제 이 산장 대피소 공무원들의 이 잘못된 일처리. 이건 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피소인지 무슨 뭐 여행업 뭐 종사자인지 모를 정도로 밤늦게 찾아온 사람을 자기 대피소에 예약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쫓아내는 걸 보고 물론 다 사정이야 있겠지만 깜짝 놀랐고 또 하나가 똥오줌입니다. 그렇죠. 등산 다니시는 분들이 좀 그 대피소에서 해결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무책임하게 나와가지고 등산 중에 길가에 다 처리를 하니 아우 정말 그 점은 호소 좀 드립니다. 좀 제발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 데서 그걸 좀 해야 되지. 국립공원관리공단 아니 그 캠페인을 좀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등산객들이 물론 이제 이 대피소에는 화장실 처리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일을 보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 서둘러 나와가지고 등산 중에 막 힘든 고갯길 위에 이런 데 가면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아 그래? 그 험한 고갯길을 올라올 때는 모르다가 올라와서 경치 좋은데 약간 쉴라 그러면 비가 마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다 그냥 갈겨대니. 근데 요즘 저 외국 사례를 보면은 드라이 토일렛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분뇨를 말입니다. 말려가지고 토양으로 직접 하는 아마 그런 기술들을 있죠. 그게 제가 뭐 책도 읽었는데 유럽에서는 그거는 뭔가 뭐 다 모으기 힘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한 몇 군데라도 그걸 설치를 하든지 그죠. 근데 그걸 관리를 안 해가지고 길가에 뭐 등산로 그 높은 칠선봉 참 그 예쁘거든요. 근데 그 부근에 지나가다 보면 그 찌릿한 아주 그 자극적인 아유 그 재미없는 빨리 아마 우리나라에 그런 그 분산돼 가지고 아주 적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드라이 토일렛 그 기술을 좀 도입을 해야 돼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공원하고는 관리가 없어요. 없으십니다만 연휴 잘 보내셨기를 바라고 이렇게 나와서 또 좋은 얘기 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